네,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의 김희석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양대 지수가 상승 탄력을 키워가나 싶었는데 네네. 이 시각 현재는 또 상승 탄력을 약간은 또 반납을 해주고 있어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것 같은데 앞서서도 뭐 매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제는 경제 지표도 뭐 지표지만 네. 심리 악화가 더욱더 하방을 누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시장에도 이러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일단 극단적인 투자 심리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죠. 네. 요즘에 보면 시장에서 가장 극명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에 3분기, 4분기에 성장주들이 대부분 고점에 갔을 때 과도하면 반대로 이제 뭐 반락이 됐듯이 이번에도 바닥이 과도하면은 바닥의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투자 심리 위축이 나왔던 몇몇 지표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걸 한번 좀 보면서 과연 이게 바닥이 되느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2007년 이후에 지금 최저치입니다. 주식 보유 비중이 최저치라는 부분들은 이거는 반대로 보면 나중에 주식을 다시 담기 시작하면 룸이 충분히 많이 발생이 됐다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한 부분은 S&P 500의 지수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지수 PER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7% 내외 정도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과거 사례를 몇 가지 좀 찾아봤거든요. 1975년에 2차 오일 쇼크 때, 그다음에 87년 블랙 먼데이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세 차례 정도가 마이너스 한 35%대 이상 그렇게 고점 대비해서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 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때하고 좀 비교를 하면 네. 지금 과연 이게 과도한가 적정한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특히나 이제 조금 비슷하다고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2차 오일 쇼크 때는 저희 전년 대비 동월 대비해서 CPI가 한 15%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그때하고 상황이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좀 틀리다면 지금은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좀 점진적으로 찾는 상황이 도출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지금 우선주를 제외하고 30%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외에는 이렇게 30%까지 내려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거의 다 매도를 할 외국인들은 달러 강세나 달러 환율 때문에 나간 외국인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매도한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의 성장주하고 가치주의 그 차이가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차이 납니다. 그 마이너스 10% 이상 차이 난다는 부분들은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들이 보통 이제 크게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지금은 그 차이도 많이 이격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참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만큼 경기에 대한 압력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한창인 우리 시장인 건 맞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상황을 보자면 거의 뭐 금융 위기 때를 가리키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네. 좀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찾아오셨다고요? 네. 뭐 앞 시간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희도 한번 지수 하락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짚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경기 모멘텀 부분이 약세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부분들, 경기 침체 확률이 지금 30%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30%나 되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의 아주 특수한 경우를 말고는 경기 침체 확률이 그 전에 가장 고점이 35%였다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상당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지수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반등하는 부분들이 안 나오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4월 미국 CPI 지수가 8.3% 상승 나타났는데 3월은 8.5%로 해서 잠깐 조정은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1980년대 이후에 이렇게 가장 높은 수준이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부분들이 며칠 전이었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한 때 3.1240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보니까 지금 2.76입니다. 3%로 미국 국채 금리가 일단 올라오면서 반대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굉장히 압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도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달러 강세 부분들이 외국인의 특히 국내 증시는 이탈을 가져왔다.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3천선 아주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는 3천선 네. 그 다른 증권사들에서는 2천 지금 정도 수준에서 한 3천선 바로 밑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박스권을 예상을 예, 하고 예. 있더라고요. 예.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이사님의 의견 어떠세요? 지금 하반기 전망은 예. 저도 이제 좀 그렇게 막연한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과연 본다면 네. 우리 주가지수 수익 비율이 예전에 2000 금리 인상 시기를 감안했을 때 보면 9.9배 수준이고 그걸 지수로 했을 때는 2810 이렇게도 이제 계산적으로 나오지만 그런 과연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우리의 주가 수익 비율 회사의 각 상장 기업들의 이제 펀드멘탈이 좋아지냐 최근에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원가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수 PR이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이냐 주가 수익 비율이 매력이 발산되는 시점이냐 그거를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일드갭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가 기대 수익률에 미국 국채 금리를 뺀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채권을 굳이 투자 안 하고 주식을 투자할 만큼 매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게 일드갭입니다. 이게 과연 일드갭이 지금 필요하느냐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1.67까지 줄어들면서 굳이 주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일단 상쇄시킬 부분들은 결국은 PER,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주가가 하락되면 반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 일드갭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점진적으로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이제 그런 어떤 트리거, 계기가 되는 부분들 지수 하락에 대한 트리거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12에서 7월 달에 아마 자산 매입 부분을 조기 종료를 할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20에서 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 간의 어떤 그런 기준금리 차이가 축소가 되면서 달러 강세가 상대적으로 약간 둔화될 수 있죠. 그러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선순환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성장주하고 아까 가치주하고 수익률 차이가 그러니까 갭 차이가 한 10%대 나온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고점에 왔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다시 늘어나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지수 바닥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간밤에도 ECB의 라가르드 총재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또 하반기 ECB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 조금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부분의 연속성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바닥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좀 찾기 힘든데요. 이런 부분들 반대로 봐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시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익 증가, 특히 PER 하락이 지수 하락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결국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아지는 기업군들 몇 개를 좀 보면요. 제가 기업을 몇 개 가져왔는데 기업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 SDI, 현대차, HMM,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2분기, 3분기 PR이 상당히 높아지는 기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기업들 좀 이렇게 매매했다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22 상황 조기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가지고 달러 약세가 됐을 경우 그럼 결국은 우리 원화 약세로 인해서 이익 수혜주가 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외국인 순매수 비중이 그런 기업들이 많이 급증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 순위를 몇 개를 좀 가져왔는데요. LG화학, 현대건설, 포스코케미칼,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양쪽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는 이익 증가를 통해서 PER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 또 하나는 원화 약세가 됐을 때 수익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 가지고 주가 바닥을 찾아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의 김희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